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장은 마감이 됐는데 오늘 시장 굉장히 오랜만에 또 이런 하락장이 나타나면서 여러분들 좀 당황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자, 오늘 같은 시장에 대한 경우 여러분들께서 뭔가에 미리 선제 조치를 취하지 못해서 오늘의 하락이, 어떤 종목들이 하락이 있다고 해서 그 종목들 하락을 다 때려 맞았더라도 오늘 같은 날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고 넘어가고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 필요 없이 딱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 내용, 그리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며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핵심적인 내용들만 깔끔하게 다 정리를 싹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어떤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 그런 종목들을 이건 이렇게 보는 게 맞겠구나 라는 기본적인 틀 자체가 좀 세워지실 겁니다. 자, 그것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이니까 편하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장은 마감이 됐고요. 오늘 시장의 흐름을 좀 놓고 보시면 막판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끌어올리긴 했지만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1.18% 코스피 하락 마감, 기관이 1.3조나 팔아치웠습니다. 이건 가서 한번 한 소리 해야 될 것 같은.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1%대 하락, 1000포인트는 지켜줬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관 2400억 수준, 그 다음에 외국인 2300억 수준의 매도를 나타내면서 오늘 하루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좀 불러일으켰는데, 미국 시장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 플러스 장기 국채 금리 상승에 따라서 우리 성장주 중심 나스닥이 좀 굉장히 또 큰 폭으로 빠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 같이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죠. 자, 그러면서 중화권 증시도 오늘 좀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비실비실한 상황인데, 그러면서 더불어 같이 우리나라도 영향을 또다시 함께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제가 정리한 몇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조금 브리핑을 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시청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은 시장이 어쨌든 간에 끝나고 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장 중에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이런 거를 이제 들으실 수 있고, 전략에 따른, 그 다음에 대응에 따른,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들이 장이 끝나고 나서 이 영상을 보면 오늘 하루 때려 맞을 거 다 때려 맞고 나서 이런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장이 실시간으로 빠지고 있을 때 오늘 뭐 때문에 어떻게 빠지는지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가지 영업적으로 좀 살짝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리딩 서비스를 이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막연하게 버티세요, 들고 가세요, 그냥 괜찮습니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시장을 좀 면밀하게 보고, 그리고 이제 메이저의 시선으로서 우리가 시장을 좀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 시장이 뭐 때문에 어떻게 빠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달아나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번 좀 기다렸다가 허를 찌르는 밑에 저가 매수로 참여를 해야 되는지 등등 여러가지 전략이, 기준이 세워지는데, 이거를 장이 다 끝나고 영상을 보시면 물론 도움이 되시긴 하겠죠. 근데 실제로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왜? 투자를 판단해서 전략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는 그때그때 시세에 맞게끔 빠르게 좀 대응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상을 다 끝나고 나서 오늘 왜 빠졌지? 라고 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대응을 한다면 한 푼이라도,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매도를 하고 한 발 달아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미 시장이 참 다 두드려 맞고 매도를 하면은 그만큼 손실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물론 매도할 종목들은 거의 없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대응을 하더라도 오늘이 어떤 상황이고, 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혹은 리딩으로 추천을 받았던 그 종목이, 단순하게 여러분들 이런 리딩 서비스 받아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자, 매달 며칠 추천주 얼마 매수, 그 다음에 뭐 때문에 추천했다 끝, 그리고 목표가 얼마, 손절가 얼마, 딱 오고 끝나죠. 이렇게 문자 오고 끝나는 데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자율 대응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단타수형 리딩의 굉장히 좀 특별한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비록 지금 법적 규제로 인해서 카톡으로는 리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텔레그램으로 소통을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 뭐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우리가 이 종목을 목표가가 얼마라고 했고 손절가가 얼마라고는 했지만, 실제로 손절가를 벗어났을 때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서, 저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더 채우고 단가를 낮춰서 수익권으로 오늘만 지나가면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도 있을 것이고, 이게 그날 종목들이 말하고자 하는 게 틀리고, 시장의 컨디션이 틀리고, 종목의 상태가 다 틀려요. 근데 단순하게 여러분들한테 일주일 전에 추천받았어. 자, A 종목 매수가 얼마, 손절가 얼마, 목표가 얼마.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중간 과정, 목표가 오기 전에 중간 과정 여러분들 대응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죠? 더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리딩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단타수장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리딩을 다 해드려요. 실시간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 것부터 매수부터 종목 브리핑부터 전부 다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드린다. 이게 엄청난 장점인 거예요. 리딩을 서비스를 받으실 때 이렇게 실시간으로 리딩을 받는다라는 게 정말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정말 수익이 큰 폭으로 변동을 불러일으켜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비싼 금액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하시면서 정말 이 44만 원이라는 이 금액을 단 한 번쯤은 꼭 투자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서비스 상품이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아시겠죠? 오늘 같은 시장 하락 뭐 때문인지 이유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버티면 돼요. 별거 아닙니다. 아예 기관이 좀 팔았어요.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말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도 머리로 이해를 하고 마음으로 직접 체감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 것들까지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식을 바라보는 생각 자체가 틀려지신 거죠.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010-22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되고요. VIP방 오셔서 정말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빠르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첫 번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이 금리 인상이라는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연결고리들이 좀 많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금리가 오를 것이야 라는 것을 미리 예고를 하고 그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라는 거는 연준에서부터 이미 어떠한 스탠스를 취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장기 국채 금리도 상승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이미 먼저 성장주들 중심으로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다라는 그 기본적인 이론이 그래요. 그냥 이론이. 근데 이거는 제가 추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금리 인상 우려로 주가가 빠진다?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진짜 금리 인상 때문에 직접 데미지를 받아서 이 종목은 못 버티고 또 나락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 있는데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오히려 금리 인상 부담으로 그냥 그 기본적인 이론적인 아주 그냥 그 고전적인 그 이론 때문에 주가가 단순하게 차익 실현이 나온다? 저가면서 찬스입니다. 대부분 종목 그래요.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기준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이 여유롭고 현금도 잘 들어오고 그렇게 금리가 좀 올라간다라고 해도 기업의 어떤 이익 감소 폭이라든지 성장성이 꺾일 가능성이 더 없는 종목들은요, 저가에서 찬스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카카오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께 뭐라 말씀드렸어요? 대중들의 곡소리가 우리에게 아주 큰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 카카오 못 버티겠어. 이거 나 여태까지 기다리고 버텼는데 이거 왜 이렇게 또 더 빠져? 오늘만 5%대 빠져. 미쳐버리겠네 진짜. 그죠? 고점에서 16만원 17만원 들고 계시는 분들 오늘 내일 하시죠. 지금 난리 납니다. 그쵸? 하지만 이렇게 빠진 거 과연 카카오가 여기서 끝일까요? 냉정하게 진짜 우리 초보틱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카카오 여기서 끝일까요? 앞으로 보여질 이 성장 스토리는 무시한 채 카카오는 역사적인 최고가 17만 3천원을 찍고 더 이상 이 이상을 올라갈 수 없는 종목일까요? 그냥 우리가 눈높이를 낮춰서 얘기해보면 아니죠. 근데 오늘 최근에 주가 빠진 거 뭐 때문에 빠졌어요? 지금 말씀드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그쵸? 그럼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했을 때 성장주들에게 영향을 주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카카오의 펀더멘털적인 측면으로 데미지를 받느냐? 아니요. 전혀. 카카오는 그 금리 인상 폭만큼 오히려 그 이상을 더 벌어들일 수도 있는 기업이고, 이 이익률이나 앞으로의 어떤 성장 가이던스가 그거 금리 인상분보다 더 우세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들어오고 있는 현금들이 더 훌륭하기 때문에 금리 그거 올리는 거 물론 앞으로 점점 더 올라가긴 올라가겠지만 부담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을 지금 이만큼이나 날려먹을 만큼의 금리 인상, 저는 이거는 타당한 사유가 된다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저가 매수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밑에서부터 올라오다가 살짝 꺾여서 금리 인상 부담으로 빠진다, 이런 루트랑 고점을 한번 확 만들어서 질질 끌면서 버티다 또 못 버티고 또 빠지고 또 못 버티고 또 빠져, 이런 경우의 심리가 어떨까요? 여러분들 요거는 버틸 수 있죠. 요거는 버틸 수 있죠. 근데 지금 이거 하나 둘 세 번째 여러분들을 두드려 패고 있는데 이거는 버틸 수 있어요? 못 버팁니다, 대부분. 그리고 가격적인 심리, 주식은 심리가 대부분이잖아요. 가격적인 심리, 10만원을 깨겠냐? 이런 말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 10만원을 깨겠냐? 라고 했을 때 정말 10만원을 깨죠? 정말 많은 심리가 아주 그냥 시장을 혼란스럽게 할 겁니다.
그렇게 매도가 매도를 불러서 가격이 좀 더 빠지고 투매가 투매를 불러서 줄줄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카카오의 성장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 여러분들 심리로 인해서 주가가 빠져. 그러면 이제 추후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무 싸다. 카카오는 너무 싸다. 21년도에 성장세가 어떠어떠하고 21년도에 얼마큼 벌어들일 기업이었고 벌어놓은 기업인데 실적 추정치와 전망치가 이러이러한데 지금 이 주가는 적정 주가가 얼마인데 지금 10만원을 깨고 9만원대에 자리 잡고 있다. 이거는 저가 매수 찬스다. 매수를 적극 추천함이라는 보고서가 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끌어서 말아 올리겠죠. 그쵸? 주가가 싸다 싶으면 보고서가 떠요. 시장의 분위기를 매수 분위기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성장 스토리가 좋고 성장성이 좋은 기업을 갖다가 지금 고작 금리 인상이라는 직접적으로 카카오한테 데미지가 엄청 세지 않은, 카카오가 지금 최근 2, 3일 동안 이만큼 빠질 동안 10% 이상 빠질 동안 과연 저 금리 인상분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저 금리 인상으로 21년의 밸류만큼도 못 미치는 이런 수준이라면 이거는 매수일까요 매도일까요?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금리 인상에 따른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성장주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좀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17시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뭐 17시 한 5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17시 기준으로 했을 때 원달러 환율이 1197원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99원대까지 찍고 조금 이렇게 변동성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환율이 아무래도 높다 보면 환율은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오늘 환율이 오른 이유는 뭐예요? 국채금리 상승으로 원화의 강세, 아니 달러의 강세. 달러의 강세로 인해서 이렇게 환율이 조금 오르긴 올랐는데 1220원, 1210원, 1220원 이상에서는 코로나 1차 팬데믹 당시에 환율이 급등을 보였던 그 어떤 커트라인 그 이상, 그러니까 요 20원, 30원 이상 슈팅이 나온 구간은 너무나 공포감으로 만들어낸 그런 어떤 반사 시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경기 흐름이 안정적으로 가나 싶기도 하고 뭔가 좀 건전하게 테이퍼링이며 긴축이며 금리 인상까지 지금 시기가 왔는데 지금 환율이 공포감을 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공포감으로 오른 시세와 지금은 조금 건전하게 오른 시세는 구분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작년 2021년도 연말의 환율 전망치가 1200원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 1200원이라는 수준이 과연 이 환율의 환차손을 갖다가 우리가 커버할 만큼의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나 환율로는 지금 이만큼 손해를 좀 볼 것 같긴 한데 이거 이상으로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해서 한국 주식을 매수해서 이만큼의 수익을 볼 수 있느냐? 그럼 최종적으로 이만큼의 수익을 볼 수 있을까? 환차손을 내가 커버하고 나서 나머지 이만큼 그 이상의 수익을 챙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고민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을 공격적으로 이렇게 매수할 만한 이유는 특별하게 없다라는 점이죠. 공격적으로 지금 아니면 안 돼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지금 매수 못하면 나 이거 돈 못 벌 것 같아. 그런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 안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방기금에서 금리 선물 시장을 갖다가 올해 3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63.2%로 올라왔어요. 대략적으로 22% 정도를 더 올렸는데 6월 달까지 50bp 정도 인상될 가능성을 또 40%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일단은 이 데이터 기준으로 했을 때는 금리 인상이 뭐 거의 확실시하네 라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최근에 변이 바이러스 뭐죠? 오미크론. 물론 프랑스에서 뭐 돌기 또 몇 개입니까? 뭐 40몇 개래요. 30몇 개래요. 뭐 자꾸 뭐 보물찾기 하듯이 바이러스를 찾아내고 앉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을 지금 하는 시기에서 오미크론이 변수가 될 수는 있었겠지만 여전히 확진자는 초급증세를 보이지만 치명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이제 조만간 끝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오미크론이 처음 나타났을 때 제가 11월 한 중순쯤인가요? 여러분들께 뭐라 말씀드렸죠? 오미크론으로 인한 대세적인 폭락 절대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특히 우리 VIP님들은 제가 이거 가지고 50분 넘게 떠들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아무튼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또 시장을 이 축을 잡아주죠. 근데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에 좀 못 미쳤어요. 그러니까 뭔가 생산활동, 이 제조활동이 지금 또 순탄치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에 좀 반박을 한다면 물론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보다 좀 못 미쳤다라는 거는 고용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소비로 인한 오히려 좀 소비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ISM으로 나타내 줄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미국 전체 GDP, 그러니까 미국 GDP의 70%가 뭐죠? 소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소비에 대한 지표들이 더 중요하지, 물론 제조업도 중요는 해요. 근데 더 우선시 봐야 될 것은, 또 시장에 더 우선시 영향을 끼칠 것은 소비 관련된 지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물가 지표, 이런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기준체적으로 못 미쳤는데 시장에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준 점은 아니다. 그리고 자, 반도체 리드타임, 최근에 독일의 반도체 회사 하나가 또 화재로 인해서 문제가 좀 되고 있죠. 자, 뭐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직 뭐 엄청 또 뭐 기후변화나 이런 걸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영향력이 더 커지진 않고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겨울에는요, 작년 초 1월 달인가요, 오스틴 한파로 인해서 또 삼성전자도 생산 라인이 한 2주인가요? 그 정도 또 이제 셧다운이 됐던 그런 이력들도 있죠. 정전 사태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는 앞으로 계속되는 이 기후변화 속에서 제조업들이 굉장히 난항을 겪을 거예요. 이거는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전쟁은요, 어디 하나 다 털리면 끝납니다. 그냥, 그렇죠?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다 죽으면 끝나요. 한쪽이 그냥 끝나버리는데, 물론 중간에 뭐 이렇게 또 휴전을 할 수도 있고 협상을 해서 뭐 마무리를 지을 수도 있겠지만, 자연재해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좀 적당히 와라 밖에는 답이 없는 거죠. 더 크지 않게 그냥 운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자연재해를 맞닥뜨려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 대비는 하고 하지만, 강도가 너무나 세고 너무 진짜 과하게 뭔가 데미지로 다가온다면 그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부터 살고 봐야지, 사람부터 도망가고 봐야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더 심화될 것인데, 그걸로 인해서 영향이 더 커질 것이다. 그렇죠? 지금도 날씨 보세요. 날씨만 온도만 놓고 보더라도 뭐 하루 건너 뭐 영상 갔다가 뭐 갑자기 또 뭐 한파로 했다가, 한파가 뭐 하루 건너서 하루 한파 했다가 그 다음날 또 따뜻했다가 그 다음날 한파가 왔다가, 옷도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결국에 다 이 짜잘한 것부터 뭔가 모르게 다 의미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저기 미국은 막 어디입니까? 저기 다 불타고 난리 났는데 또 50cm 눈이 내리질 않나, 일본은 2m 눈이 내리질 않나, 별의 별일이 좀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지구가 뭔가 모르게 인간한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제조업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더 난항을 겪을 것이다. 이거는 절대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건 반도체 리드 타임이 25.8주를 기록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리드 타임이 뭐예요, 여러분들? 오더를 넣어요.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기, 그러니까 오더 넣고 거기서 생산하고 납품해서 우리 회사에 들어올 때까지,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시기까지가 리드 타임이에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반도체 섹터 여러분들께 뭐라 말씀드렸죠? 1월 달에 내가 주문을 해. 지금 현재 1월이죠? 현재 1월 달에 주문을 넣어. 근데 이게 6개월 뒤에 사용할 수 있어. 그래서 7월 달에 사용할 것을 1월 달에 오더를 넣어요. 그러면 8월 달에 사용할 거를 2월 달에 또 오더를 넣겠죠. 리드 타임이 길수록 리드 타임만큼의 오더를 더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오더가 많아지겠죠. 오더가 더 많아지겠죠. 1월 달에 이렇게 주문해 놓고 기다렸다가 다 쓰고 나서 또 그 다음 달에 뭐 이렇게 할 거야? 아니잖아요. 미리미리 발주를 넣어야 우리 공장에서는 반제품들이 입고가 되고 원자재들이 입고가 돼야, 그래야 제품을 계속해서 생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번 달에 쓸 거는 6개월 전에 오더를 넣었어야 되는 거고, 다음 달에 쓸 것도 5개월 전에 오더를 넣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리드 타임이 길어질수록 수요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은 어느 정도 있어요. 작년에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을 갖다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뭐 10만 원간에 11만 원간에 떠들어대던 게 반도체 슈퍼사이클 초호황기 온다, 이런 내용 떠드는 것 중에서 최소 20-30% 영향을 끼쳤던 게 이 리드 타임이 긴 것에 대해서 경기 흐름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국면에서, 경기 흐름이 반등을 보여지는 경기 회복기에서 리드 타임이 길어졌어요. 리드 타임이 길어진 걸로 인한 수요가 몰려서 과수요로 인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 호황기 이야기를 했는데, 리드 타임이 좁아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과수요, 오더 넣었던 걸 이제 취소를 할 거 아니에요. 혹은 새로 넣을 오더가 이제 다시 좀 양이 줄어들겠죠. 6개월이 걸리면은 평소 대비 6배의 오더를 넣어야 되는 건데, 근데 3개월밖에 안 걸려. 그럼 또 반만 넣으면 되겠죠. 이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줄어들고 오더가 줄어드니까 가격이 좀 빠져. 수요가 과하게 몰리고 공급이 제한적이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오르죠. 반대로 공급이 좀 완만해지거나 수요가 좀 이렇게 줄어들거나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좁아들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또 낮아지죠. 이런 원리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리드 타임이 25.8주예요. 대략적으로 지금 4주 기준으로 했을 때 6, 4, 24 어때요? 6개월이 좀 넘죠. 그러니까 지금 또다시 오더가 조금 더 과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도체 가격들의, 지금 최근에 반도체 가격들 조금씩 오른다라고 했죠.
왜 오를까요? 여러 가지 영향들은 있겠지만 이 영향도 있다라는 점. 모든 가격의 기준은 수요와 공급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리드 타임이 길어진 걸로 인해서 오히려 또 기업들은 일시적으로 납품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급으로 인해서 리드 타임이 벌어지냐, 수요로 인해서 리드 타임이 벌어지냐. 이게 이제 또 중요해요. 수요가 너무 많아져서 리드 타임이 벌어져. 그리고 생산은 풀로 다 돌려. 이럴 경우에는 기업이 주가가 빠질 이유가 없죠. 데미지를 입을 필요가 없죠. 근데 수요는 제한적인데 공급이 빠져. 생산량을 풀로 못 돌려서 생산을 못해서 리드 타임이 길어져. 이거는 주가에 영향을 줘요. 왜?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반도체 100개 생산할 수 있는 회사예요. 근데 지금 오더가 예를 들어 600개가 들어와 있어. 근데 또 700개까지 늘어나. 얘네는 생산할 수 있는 양을 풀로 다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 얘네들이 재무제표상 벌어들일 돈이 오히려 오더가 많아지니까 반도체 가격 한 개당 가격이 더 높아질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수요와 공급의 이론에서의 가격, 그쵸? 그럼 가격이 더 높아질 것이고, 똑같이 100개를 생산하더라도 공급 대비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이니까 가격은 오르고 100개를 생산해도 어떻게? 이익과 매출은 더 늘어요. 그럼 반대로 6, 700개의 오더는 지금 들어와 있어. 근데 100개 생산하던 놈들이 지금 반대로 뭔가 문제가 생겨서 70개밖에 생산을 못해.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매출과 이익이 감소되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두드러 맞는 거예요. 그럼 지금 상황은 뭐예요? 작년에 리드 타임이 길어졌던 그 시기에는 주가가 안 빠졌잖아요. 삼성전자 1월 11일 날 96,800원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반도체 호황기다 뭐다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뭐 과하지만 타당하긴 했던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고 반도체 전반적으로 빠지는 이유가 외국인들의 수급이 받쳐줄 수 없는 이런 부담감들도, 외적인 부담감들도 있지만 이 산업 내에서 현재 공급량이 줄어드는, 공급이 줄어들어서 발생한 이 리드 타임에 대해서는 주가가 두드려 맞는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반도체 섹터가 두 가지 이유, 특히나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는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한 하락이 가장 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면 금리 인상 부담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진 건 대표적으로 뭐예요? 플랫폼 기업들, 플랫폼, 인터넷, 게임, 제약,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좀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이론적인 틀은 있죠. 그러니까 얘네가 우선적으로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요거 1번 플러스 1번 내용 플러스 여기 5번 내용으로 하락을 보인 건 뭐예요? 대표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싹 다 빠졌잖아요. 반도체 대장 두 놈 삼성닉스 플러스 뭐 소부장 다 작살 났잖아요. 오늘 많이 빠졌죠. 이런 상황들이다. 근데 대장이 이런 영향을 받긴 했어도 소부장 기업들 여전히 성장성이 살아있다면 저가 매수로 활용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내용이 길어지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을 더 이렇게 해볼게요. 속도를 내서. 자, 고PR 중심, PR이 높은 종목들, PR이 좀 높은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또 특징적인 포인트가 있는데, PR이 대표적으로 높은 산업군들이 뭐냐면 당장의 이익 발생은 좀 어려워요. 당장 이익이 퍼포먼스 있게 나타나거나 앞으로 실적에 대한 전망치나 추정치가 좀 가이던스가 뚜렷하게 나타난 종목들은 사실상 덜 빠졌어요. 그리고 이 PER을 높게 평가받아도 타당하고 합당한 종목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오히려 오늘 덜 빠졌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시면 2차전지 소재, 부품, 장비는 오히려 올랐고 소재나 부품 쪽 오늘 많이 빠졌죠. 소재, 부품 쪽이 하락을 좀 짙게 나타냈는데 오히려 셀 기업들 중에 우리 SDI는 말아 올렸어요. 왜 말아 올렸을까요? 그동안에 두드려 맞은 것도 물론 있긴 있지만 삼성 SDI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지금 받아야 될 멀티플 오히려 다른 기업들이 받은 프리미엄만큼도 못 받았습니다. 얘도 지금 PER이 38배, 30배, 25배 정도 수준에 있지만 타 기업들 2차전지 섹터 내에 전체적으로 받아야 될 그 평균적인 프리미엄도 못 받았기 때문에 PER이 단순하게 38이라는 게 높아 이게 아니라 시장 평균, PER은 항상 업종 평균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업종 평균 대비해서도 평균치에, 그러니까 평균치에 못 미치는 PER이다 이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이 진짜 뭔가 앞으로 막 2차전지 산업이 좋아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받았던 프리미엄의 평균치를 그만큼을 못 받고 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덜 받았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매력이 너무나 많이 부각이 되면서 얘는 오히려 지금 말아 올립니다. 이거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거 오르고 이거 빠지고 이거 내리고 이게 아니라 시장이 지금 어떤 꼬라지를 돌아가는지를 직접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고PER 중심 또 뭐가 있어요? 당연히 플랫폼 기업들, 그 다음에 인터넷, 게임, 제약바이오 특히 더
게임주도 특히 많이 빠졌고, 위메이드 뭐 이런 카카오 게임즈 얘네들 안 그래도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기업들인데, 특히나 또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된 것들 실적 뭐 있어요? 실적 솔직히 말하면 당장 실적만큼 오른 애들이 아니에요. 얘네들 위직 스튜디오 밑바닥 2,300원부터 52,000원까지, 이거 지금 당장에 이만큼 실적이 가시성이 열려있는 종목이라서 이만큼의 지금 주가가 오른 겁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컨센 잡힌 것도 최근에 메타버스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여러가지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증권사 측에서 여러가지 리포트가 나오면서 가이던스를 이제 잡아준 거예요. 바짝 최근에 잡아준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들, 어차피 주식은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빠진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보면은 뭔가 모르게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외부적인 요인은 뭐다? 금리 인상 부담감에 따른 또 미국 시장 약세, 성장 중심의 매도세, 그리고 원달러 환율에 대한 메이저들의 특히나 외국인들 중심으로서의 어떤 수급에 대한 부담감, 매수세에 대한 부담감, 이게 첫 번째로 1, 2, 3번이 첫 번째로 뭐다? 외부적인 데미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6번 요런 종목, 요런 유형들은 뭐다? 내부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 5번과 6번을 보면은 뭐를 느껴지냐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한 A라는 섹터의 시세가 가파르게 이렇게 나타나요. 그럼 여기서 돈이 지금 묶여 있잖아요. 이게 시세가 안 빠진다는 건 매도가 안 나왔으니까 여기 들어있는 거잖아요, 돈이. 그럼 시장은 하루 평균 코스피 보시면은 하루 평균 때 이렇게 보면은 평균적으로 나타내는 거래대금들이 쭉 있죠. 근데 매도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또 거래대금이 평균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세들이 안 빠져. 그러면 돈이 거기 들어있다는 소리죠. 이미 지금 A라는 섹터에 이렇게 시세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돈이 들어있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매도가 나와야, 돈을 누군가 벌었으면 누군가 차익 실현을 하고 나와야 새로운 섹터로 넘어가서 B라는 섹터를 올리고, 또 여기서 매도가 나오면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하다못해 A, B, C가 다 올라와서 수익으로 다 갖고 있어. 돈이 없어 더 이상. 근데 얘네들이 더 이상 상승 여력이 좀 적을 것 같아. 혹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적인 영향들이 좀 깊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여기서 차익 실현 해버리고 다음 새롭게 이제 A-1, A-2 새로운 테마나 새로운 산업군들, 새로운 대세 흐름을 만들 쪽으로 돈이 옮겨가겠죠. 이게 지금 오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 가지 명분을 통해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외적인 상황과 같이 더불어서 오늘은 매도가 좀 쏟아지고 이제 새롭게 판을 짜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국내 기관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새롭게 판을 다시 짜기 위한 그런 어떤 시기적인 그런 오늘은 그런 시간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 시장에 엄청 큰 악재냐? 아니죠. 악재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건 오히려 더 좋은 그림으로 가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개인들이 할 수 없는 우리 메이저 형님들이 이걸 지금 해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기다렸다가 읽어내서 따라타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것만 해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을 제가 20분 넘게 떠들면서 여러 가지를 이해를 시켜드렸어요. 논리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대응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뭐가 있어요? 자, 굉장히 허무한데 잘 보세요. 진짜 현실적인 거예요. 잘 보세요. 첫 번째, 하락을 미리 예견을 해가지고 매도하고 다시 재매수하면 돼. 이렇게 진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면 돼요. 실제로 저는 VIP 회원님들께 시장 보수적으로 봐라, 현금 있는 거 잘 갖고 있어라, 그리고 현금 확보를 실제로 많이 해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는 준비를 했고, 두 번째, 하락이 나와. 난 손절 못하겠어. 그리고 뭐 이거 뭔 잘 모르겠고 그냥 빠지는 대로 조금씩 나눠서 여러 번 모아 사자. 하락간 분할 매수. 현실적이죠? 세 번째, 존버하는 겁니다. 그냥 존버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버텨야지. 안 팔 거면 버텨야지. 그러면 난 이거 다 싫어, 그냥 다시 살래. 손절하는 거죠. 이거 말고 더 대응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말고 대응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들 정말 대답은 뻔하거든요. 워렌 버핏한테 물어도 대답은 뻔해요. 공부해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일을 나눠 샀어야지. 버텨라. 좋은 종목이면 버텨라. 그거 아니네? 잘라라. 뻔해요. 버핏한테 물어봐도 뻔하고요. 피터 린치한테 물어봐도 뻔하고요. 존리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도 뻔합니다. 좋은 종목이면 들고 가라. 10년 들고 갈 생각으로 매매해라. 똑같은 답 오죠. 자, 답은 뻔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맨날 누군가한테 질문을 할 때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해요. 이 질문에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 자체가 뭐 어떤 뜻으로 했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의미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어떤 누구든 전략에 대한 답변은 이 넷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 해야 될 질문은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건가요?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보고 있는 종목 혹은 제가 들고 있는 종목은 이런 건데 이거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러이러하다 하니 이건 어울리지 않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겠네요. 혹은 그래도 이 종목이 약간 억울하게 빠진 면이 있고 외부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 이게 맞는 거겠죠? 이런 질문을 하셔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어떠냐를 인지하고 거기에 맞게끔 이제 내가 들고 있는 종목과 믹스를 시키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뭔가 꼬인다 싶으면 그 꼬이는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질문을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냥 내가 들고 있는 종목 오늘 하락 좀 나와, 음봉 좀 나와, 내 매수가드비 파란불 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할까요? 죄송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 뻔해요. 누구든 뻔해요. 좋은 종목이면 들고 가는 게 맞고 현금 여력이 있어? 더 싸게 더 사세요. 왜? 1번 이미 지났잖아. 어떻게 할까요는 이미 하락을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손절하래. 그럼 이제 욕하죠. 주식이 저거 지가 돈 물어줄 거야? 왜 손절을 하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보통. 그쵸? 그럼 대답은 뻔해요. 그럼 여러분들의 질문을 바꿔보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주식을 바라보는 그 포커스를 좀 바꿔보셔야 되겠죠.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가격의 데미지를 직접적으로 받더라도 정말 내가 이 종목을 주가가 빠지더라도 들고 가는 전략이 맞는 건지, 이 시장에서 지금 현재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빠졌는데 내 종목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는 종목이고 시장이 이런 분위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더 이상 답이 없구나. 그러면 정말 매도가 맞는 건가? 이렇게 앞에 뭔가를 붙여놓고 전략을 고민하자라는 거죠.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전략을 고민하라고요. 전략만 고민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순하게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에요. 현재 상황을 아시고, 그리고 종목을 알고, 기업을 알고, 그 뒤에 그거를 다 섞어서 믹스하시고 하면 답이 나옵니다. 이미 그 뒤에는 질문이 필요 없어요. 답이 나와요. 이게 믹스가 되면 답이 나옵니다. 이게 믹스가 안 되면 그 믹스에 대해서 내가 좀 뭔가 경험이 부족하고 이 믹스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음봉 맞고 하락 나와, 내 매수가보다 내 계좌에 파란불이 찍혀,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뭐 비판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공부를 더 하시든 혹은 뭐 제 영상이라도 꾸준하게 시청하셔서 이런 상황들을 좀 인지를 하시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요 질문을 하기 전에 뭔가 생각이 좀 달라지실 거예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브리핑 드릴 내용들 싹 다 정리를 해서 정말 긴 시간 동안 브리핑을 좀 드렸는데 영상이 너무 길면은 이걸 좀 시청을 잘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풀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많으셔요. 저는 여러분들께 어쨌든 현실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식 왜 해? 돈 벌려고 주식하는 거잖아요. 돈 벌려고 주식하는데 돈이 안 되는 거는 안 하면 되는 거고, 돈이 되는 행위만 하면 되고, 돈이 되는 방향성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주식은 다 똑같이 보면 되는 거고, 모든 종목을 삼성전자 살라고 주식하냐? 이제는 그런 시대 지났어요. 저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 이제 싹 다 저는 있는 그대로 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어쨌든 결론은 뭐냐? 오늘 같은 시장 너무 여러분들 뭐 이렇게 곡소리 내면서 힘들어할 필요는 사실 없다. 근데 그 곡소리가 이제 호재고 곡소리가 모멘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카카오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남들이 다 죽겠다, 더 이상 못 버티겠다, 10만원 깼다, 나 갑니다, 오늘 한강 온도 차냐 따뜻하냐, 물 온도 체크할 동안 여러분들은 매수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 만큼의 그런 시장 아니고요. 제가 연휴 동안에 우리 30일 1, 2 연휴 동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시장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2차례에서 3차례까지 한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첫 번째 금리 인상 시기가 다가올수록 시장은 흔들기가 심할 것이다. 단 두 번째, 세 번째는 더 시장이 오히려 더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지금 같은 첫 번째 시장에서 곡소리 날 때 매수할 준비 잘 하시면 됩니다. 절대 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IP방 여러분들 오시면요, 이보다 더 좋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가 다 드립니다. 정말로 질이 다르다라는 걸 제가 대놓고 보여드리고 싶네요. 오셔가지고 한번 우리 2020년 같은 불장 끝났어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환상적인 진짜 이 뭐라 합니까? 저기 놀이공원처럼 뭐 무슨 환상의 나라입니다. 뭐 조금 뾰로롱 하죠. 그런 뾰로롱이 다 끝났어요. 이제 저승사자가 뾰로롱하고 부를 거예요. 그 저승사자를 이제 여러분들이 물리치시려면은 저와 함께 해서 이겨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VIP방 오셔가지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반드시 이만큼의 금액은 한 번쯤은 투자를 해볼 가치가 있다라는 걸 제가 제 방에서 직접 대놓고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셔서 핵심적으로 전략적으로 우리가 자산을 좀 불려나가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